이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핵 추진 잠수함과 핵연료 재처리가 승인됐는데요. 통일연구원 석좌이시면서 핵 잠수함 최고 전문가이신 조한범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조한범 박사님, 이번 미국의 핵 추진 잠수함 승인과 관련하여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핵추진 잠수함 농축 재처리에 대해서 핵추진 잠수함 건조는 트럼프가 승인했다라고 말했고요. 농축과 재처리도 상당한 진전, 사실상 허가 쪽으로 방향을 잡은 것 같아요. 이 부분은 저는 200점을 줍니다. 이쪽 분야를 천착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이재명, 윤석열 정부, 문재인 정부 때부터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해야 된다. 그 다음에 우라늄 농축과 사용 후 핵연료 재처리, 이 세 가지를 모든 데서 얘기했어요. 수십 번, 수백 번. 공개된 글, 칼럼, 그 다음에 아티클에서도. 그게 된 거예요, 사실. 저는 이걸 단군 이후 최대의 국방 잭팟이다. 그리고 단군 이후 최대의 전략적 능력을 확보했다. 이렇게 평가하고 싶어요. 이거 과장 아닙니다. 국뽕도 아니고. 자,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자, 잠수함은 비대칭 무기라 그래요. 걸어가는데 갑자기 어디서 주먹이 날라온다고 생각해봐요. 무서워, 안 무서워요? 아무도 없는데 갑자기. 잠수함은 그런 거예요. 왜냐하면 잠수함은 물속에 있기 때문에, 숨어있기 때문에 물 밖에 있는 선박한테는 치명적이에요. 잠수함 영화 본 적 있어요? 서로 어뢰 막 쏘고 막 도망가고 그러죠? 재밌어요, 안 재밌어요? 그거 다 새빨간 거짓말이에요. 역사 이래 잠수함끼리 교전해 본 적이 없어요. 왜? 물속에서 잠수함을 찾는다는 건 아주 어려운 일이에요. 잠수함은 일단 물속에 들어가서 조용히 있으면 못 찾아요. 이론적으로는 찾지만 실질적으로 찾을 수가 없어요. 강릉 경포대나 부산 광안리 해수욕장, 인천 송도 해수욕장 어디 특정한 데면 얘기하면 안 되니까 다 선전해 주는 거예요. 그 백사장에서 바늘 찾는 것보다 더 어려워요. 왜냐? 물은 레이더가 들어가지 않아요. 튕겨나와요. 그러니까 못 들어가요. 탐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뭘로 탐지하느냐? 소나. 물은 소리를 멀리 전달해요. 공기 중보다. 그러니까 항상 이러고 듣죠. 배에서든 어디 있나 없나 잠수함 소리. 근데 그 탐지 거리가 매우 짧아요. 이것도 국가 기밀에 다 보든. 그런데 일반 배는 미사일 몇 방 맞아도 치명상을 안 입는 한 침몰 안 해요. 다 겹벽 수밀공간이 돼 있어. 근데 잠수함에서 쏘는 어뢰는 항공모함도 한 방이면 가요. 참 가슴 아프고 화나는 일이지만 천안함 우리 침몰했죠. 폭침됐죠. 어뢰에 의해서. 그 천안함이 어뢰 한 방에서 반으로 쪼개졌어요. 그 정도로 위력이 있어요. 잠수함. 그러니까 잠수함은 침묵의 살인자죠. 무섭죠, 정말로. 그러니까 잠수함은 모든 국가가 확보하려고 하는 비대칭 무기예요. 근데 잠수함에 문제가 있어요. 물속에 들어가죠. 그럼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프로펠러를. 엔진이 필요하죠. 그럼 물속에서 엔진을 돌리면 자동차 엔진은 산소를 필요로 하잖아요. 빠르게 터트리잖아요. 그럼 물속에서 엔진을 돌리면 잠수함 안에 있는 공기를 다 잡아먹을 거 아니에요. 그럼 다 질식해서 죽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물 밖으로 나와서 엔진을 돌려요. 밖에서. 그래서 그걸로 축전을 해요. 축전기 배터리에다가. 들어가서는 배터리로 움직여요. 그런데 이 배터리로 움직이면 오래 못 있어요. 그러니까 수시로 나와서 충전을 해야 돼요. 이게 2차 세계대전 때 그랬어요.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때 잠수함은 배처럼 생겼어요. 떠다니다가 작전할 때만 잠깐 들어가는 거죠. 떠 있으면 밥이죠. 잠수함 무기가 없잖아요. 어뢰밖에는. 항상 이렇게 다 유보트들이 침몰했거든요. 그래서 점차 잠수함들은 이제 배터리와 엔진 성능을 개선을 했고 이제 물 밖에 안 나오고 스노클링 이렇게 빨대만 하나 올려서 안 보이게 이제 충전을 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여기 열이 나오겠죠? 그럼 적외선으로 보잖아요. 적외선 탐지기로 열을. 그러니까 이 스노클링도 힘들어요. 그러니까 재래식 디젤 잠수함은 이게 문제예요. 무섭긴 한데 물속에서 오래 못 있어요. 근데 AIP라고 그래서 공기가 필요 없는 AIP 엔진, 그 다음에 배터리가 있어서 우리 이번에 장보고 3 배치 2, 좀 말이 어려운데요. 그 초도함, 장영실함 같은 경우는 정확하진 않지만 최대 3주간 물속에 숨어 있을 수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근데 그건 이론이고 3주 다 끝나면 올라오면 안 되죠. 왜냐면 그때 배터리 떨어지면 못 올라오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빨리 전에 올라와야 되고 천천히 가면 괜찮은데 전투를 하면 빠르게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몇 시간이면 배터리가 다 방전돼요. 그것도. 이게 문제란 말이에요. 그런데 핵 추진 잠수하면 핵 분열이니까 산소가 필요 없잖아요. 그 다음에 핵 분열은 이거 연료봉을 하나 집어넣으면 5년, 10년 타거든요. 핵연료 교체주기가. 핵 분열이 일어나지면 어마어마한 전력을 생산해요. 그러니까 물속에서 고속으로 계속 갈 수 있어요. 두 번째, 이 어마어마한 전력을 이용해서 물을 분해해서 먹을 물들을 만들어내요. 바닷물을 청수로 만들어요. 그러면
이론적으로는 핵추진 잠수함 물속에서 고속으로 다니면서 한 번 들어가면 연료 교체하기 전까지 5년이고 10년이고 안 나와도 돼요. 이론적으로는. 근데 나와야지. 먹을 게 없잖아. 두 번째, 사람들이 갇혀있으면 미친다고. 최대 2달로 봐요.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은 그래도 한국에 떠나서 물속에 들어가면 2달 동안은 안 나와요. 아무도 몰라. 꼭 필요한 송신을 할 때만 살짝 올라왔다 내려가요. 그러니까 미국 항구에서 핵추진 잠수함이 출발하면 그랬잖아요. 트럼프가 푸틴한테 야 니네 앞바다에 우리 핵추진 잠수함 있어? 어딘지 모르거든. 어마어마한 핵무기를 싣고 그게 핵추진 잠수함의 장점이에요. 무제한 자망, 그다음에 빠른 속도로. 그러니까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에 그랬잖아요. 북한하고 중국 잠수함 쫓아다니는데 우리가 힘들어. 핵추진 잠수함, 재래식 잠수함 어떻게 쫓아가요? 중국 잠수함은.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 그러니까 핵잠수함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엔진이 핵추진이냐. 이것 핵잠 SSN. 핵무기는 없고 SSBN. 엔진도 핵추진이면서 핵무기도 들어있는. 이게 SSBN. 북한과 같은 김건옥 영호함이라고 하는 건 재래식 잠수함인데 핵탄두가 탑재되어 있다라고 자기들이 했는데 이건 움직이지도 못해요. 고무리라서. 그러니까 우리가 원하는 건 SSN이에요. 핵추진 잠수함. 핵무기는 달겠다는 게 아니에요. 자, 핵추진 잠수함을 확보하게 되면은 동해나 이런 데에서 서해는 수심이 얕으니까 잠수함 작전이 어려워요. 동해나 남해에서 그냥 한 2달은 그냥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럼 김정은은 잠 못 자지. 여기 탄도미사일이 적어도 10발이 들어가거든요. 최소한. 평양을 때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그 다음에 핵추진 잠수함은 항속거리가 무제한이니까 전 세계 어디든 가죠. 유럽에도 갈 수 있고, 런던 앞바다에, 런던 옆에도 갈 수 있고, 파리 근처 바다에도 갈 수도 있는 거고, 미국 뉴욕 근처에 바다에도 있을 수 있는 거고, 북극해에도 갈 수 있는 거고, 어마어마한 거예요. 그 잠수함을 확보해라? 해도 돼라고 말한 거예요. 그럼 핵추진이니까 뭐가 필요해요? 핵 연료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핵 연료 농축을 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자, 우라늄이 이번에 이 우리 당국자들 말에 의하면 핵추진 잠수함을 승인받았고 이재명 대통령이 정확하게 그렇게 말했어요. 핵추진 잠수함에 공급할 연료를 제공해달라, 확보해달라, 농축하게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우라늄 광석이면 이 우라늄 광석의 우라늄은 0.05에서 0.5% 정도밖에 안 들어있어. 없는 거나 마찬가지. 물론 10% 20%짜리 있는데 그건 거의 크기 때문에 0.05에서 0.5% 사이인데 이게 상업성 있는 광석인데 요거 끄집어내겠죠. 그럼 분열하는 분열 물질은 우라늄 2, 3호인데 이거는 0.05에서 0.5% 안에도 0.3%밖에 안 들어있어요. 어마어마하게 안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골라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농축이라고 그래요. 인리치먼트. 그걸 5%까지 농축을 하면 원자로에 들어가는 연료봉이 됩니다. 20%까지 농축을 하면 핵추진 잠수함이나 핵추진 항공모함에 들어가는 연료봉이 돼요. 이걸 저농축이라고 그래요. 이 농축 권한을 미국이 그동안 우리한테 안 줬어요. 한미 원자력 협정에 의해서. 한미 원자력 협정을 왜 체결 했느냐? 우리 원자력 기술 미국한테 받았으니까. 받을 때 각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이걸 저농축이라고 그래요. 이거 왜 안 줬겠어요? 이걸 90%까지 고농축을 하면 히로시마에 떨어진 핵폭탄 리틀 보이가 되거든. 그러니까 농축 권한이 있다는 얘기는 저농축하다가 갑자기 고농축하는 거 일도 아니거든. 세탁기 탈수할 때 저로하다고 고로할 때 스위치만 바꾸면 되죠? 똑같아요. 그러니까 안 준 거죠. 근데 우리가 정확히 말했어요. 핵추진 잠수함에 연료 제공해달라, 농축하게 해달라는 거. 그랬더니 트럼프 알아서 해. 그랬잖아요. 그 다음에 이 대통령이 또 뭐라 그랬냐. 농축과 재처리 그랬거든요. 자, 연료봉을 이 원자로에 넣었다가 다 썼어요. 그럼 끄집어내겠죠? 갈아줘야 되니까. 그럼 여기 나오면 이 안에 상당 부분의 우라늄은 그대로 들어있어요. 다시 뽑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우라늄이 그랬죠. 이 분열 물질은 0.05에서 0.5에서도 거기서도 분열하는 우라늄 2, 3호는 0.3%밖에 안 들어있다. 99.7%는 뭐냐? 우라늄 238이에요. 우라늄 238가 섞여 있거든요, 연료봉에. 그럼 이 연료봉이 분열하면서 여기서 사용된 중성자랑 우라늄 238이 결합을 하면 플루토늄 P239가 돼요. PU239. 이게 나가사키에 떨어진 핵폭탄 펜맨이에요. 재처리하면 연료봉을 사용 핵연료를 재처리하면 우라늄을 끄집어내서 다시 쓸 수 있고 여기서 플루토늄도 끄집어낸단 말이에요. 이건 바로 핵물질이 되는 거예요. 이 재처리도 미국 우리한테 못하게 했어요. 왜? 핵물질이 만들어지니까. 우리는 못하게 했어요. 농축도 재처리도. 근데 일본은 20% 이하의 농축과 재처리를 마음대로 해줬어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일본은 지금 핵폭탄을 수천 개 만들 수 있는 이상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이 있어요. 플루토늄. 그리고 농축할 수 있는. 우리의 수건이었거든요. 농축과 재처리, 핵추진 잠수함. 이게 제 개인적으로는 수십 년 동안 떠들어왔던 거고 이걸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라고.
이번에 그걸 확보한 거예요, 사실상. 그러면 농축과 제철이를 하면은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그럼 우리 핵무기 만들면 되겠네? 몰래? 안 돼요. 자, 농축과 제철의 권한을 받아도 IAEA 국제원자력기구의 감시를 받아야 돼요. 속이면 되지, 못 속여요. 이 핵은 자취를 남기기 때문에 우리가 무슨 짓을 하면 그걸 기록을 그대로 남겨요. 그러니까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란도 IAEA 사찰을 받으면서 이란이 원래 이란 핵합의에서 3.75%까지만 농축하기로 돼 있었거든요. 트럼프가 깨니까 60%까지 농축했어요. 60%에서 90% 농축한 데는 한 2주도 안 걸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20% 농축 능력이 있으면 90% 농축 핵물질 만드는 거는 금방 만들죠. 그러니까 그동안 우리가 핵무기를 만들려면 자, 핵물질이 있어야 되고 실어나를 미사일이 있어야 되고 이 핵물질을 터뜨릴 기폭장치가 있어야 되는데 미사일은 우리 선진국이에요. 이미 다 있어요. 최고의 미사일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이걸 터뜨리는 기폭장치도 우리가 탄약 선진국이기 때문에 이미 여러 다른 곳에 쓴 기폭장치를 활용을 하면 그건 일도 아니라는 게 정설이에요. 핵물질만 없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농축 권한, 그 다음에 제철이 권한, 농축은 확실히 받은 것 같고 제철이 권한, 그 다음에 핵추진 잠수함 이 세 개를 받으면 이제 핵 인프라가 갖춰지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상의 핵능력 국가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표현하냐면 옆집에 강도가 있는데 칼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칼을. 인간을 살상할 수 있는 큰 칼을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근데 우리는 요만한 주머니 칼, 손톱깎이 칼밖에 없어요. 이렇게. 요만한 사과, 단돈, 과일 깎는 칼도 안 돼요. 요만한 조금은 주머니 칼, 그냥 연필 깎는 칼만 있어요. 그럼 무섭죠? 근데 어느 날 갑자기 회 먹으려고 사시미 칼 큰 걸 하나 샀어요. 그럼 사시미 칼이 있으면 안심돼야 안 돼요. 평소에 사시미 썰죠? 그런데 나중에 옆에 놈이 오면 어떻게 돼요? 딱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럼 옆에 있는 도둑놈이 강도가 맘대로 들어와요, 못 들어와요? 그거와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뭐 갑자기 뭐 능력만 있으면 뭐해? 핵폭탄이 있어야지. 갑자기 북한이 쏘면 어떻게? 갑자기 핵폭탄 우리한테 쏠 수 있어요? 주한미군 있는데? 갑자기 쏴요, 그러고? 갑자기 앉아있는데 핵폭탄 쏴요? 아무리 김정은이 이거여도? 그러면 만일에 북한이 우리한테 핵을 쏜다면 이런 상황일 거예요. 주한미군이 철수하고 한미동맹이 깨지고 우리가 고립무원이고 그러면 욕심 부리겠지. 자, 한미동맹 깨지지도 않고 주한미군은 절대로 철수 안 해요. 저도 신사임당에서 여러 번 얘기했지만. 근데 만일에 야, 나 철수할 거야. 사회 나빠지고 이러려면 하루 이틀 걸리겠어요? 꽤 오래 걸리겠어요? 징후가 보이겠죠? 28,500명이 철수하려면 몇 년이 걸려요. 단계적으로. 그때부터 시작하면 금방 만들어요. 지금 몇 달 걸린다? 그냥 현실성이 떨어져요. 아무 인프라도 없고 전문가도 없고 제철이 공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어떻게 몇 달 만에 만들어요. 근데 제철이 공장, 농축 공장, 핵추진 잠수함 이런 게 있으면 인프라가 갖춰져 있잖아요. 이때는 금방 만들 수 있죠. 정말 몇 달밖에 안 걸려요. 그러니까 핵추진 잠수함과 농축과 제철이 권한을 모두 패키지로 받으면 이제는 안심해도 된다. 전 세계에 대한 억지력이 생긴다. 거기다가 우리 님이 현무4, 현무계열의 탄도미사일, 자, 안창호, 지금 우리가 잠수함이 3개가 있어요. 급이 209급, 장보고 1, 장보고 1 사업을 통해서 1200톤짜리 9척, 333. 그 다음에, 왜냐하면, 함정은 삼직제라고 그래서 한 척 작전, 한 척 휴식 교육, 한 척 수리 하거든요. 그 3척이 있어서 한 척만 작전해요. 평시에는. 그러니까 9척 있으면 동서남에 3척. 서해는 좀 수심이 얕으니까 잘 못 들어가. 어쨌든 간에 1200톤급 9척, 장보고 2, 손원 1급, 1800도급 9척.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무거울 중대 중잠수함인데 이게 지금 두산 안창호급이에요. 배치원이 3000톤이에요. 여기에 드디어 SLBM이 6발 들어가요. 근데 배치2, 첫 번째 함, 334 사척 중에 첫 번째 함이 장영실함인데 왜 장영실함인지 알아요? 장영실이 길을 짜죠. 과학자면서. 그만큼 과학이 집약됐다는 자부심이에요. 3600톤급이에요. 여기에는 탄도미사일 10발 들어가요. 요거 3척 찍을 거예요. 배치3 계획된 게 4500톤급이거든요. 요 3척. 요걸 지금 핵추진 잠수함을 만들 거라는 계획인 거예요, 지금. 4500톤이 만들거든요. 그러면 이 3척을 만들고 성공적으로 작전하면 아마 6척을 더 만들 거예요. 333이니까. 그러면 더 발전된 거겠죠. 대형이고. 그러면 앞에 장보고 1, 2를 폐기하고 아마 팔거나 이쪽 핵추진 잠수함과 장보고 3나 2로 가겠지, 이제. 그렇게 되면 어마어마한 수중 전력을 확보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누구도 못 건드린다. 그 누구도. 왜? 우리를 건드리면 우리 물속에 탄도미사일 10발 실은 게 어디 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를 건드리면 보복 안 하겠어요? 그게 어디든. 김정은이든 누구든. 그러니까 이번 거는 정말로 큰 한국
국방에 있어서 획기적인 전환점이다. 패러다임이 바뀌는 그런 큰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영상 잘 보셨는지요?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면 영상 제작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